안녕하세요. 청담 성형외과 피부과의 양동진 원장. 김선희 이사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시술도 많이 받으시는 필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필러는 주사를 이용해 필요한 부위에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이마부터 턱끝까지 사실 필러 시술을 하지 않는 부위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부위에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간단하고 우리가 가볍게 받을 수 있는 시술인 건 맞지만 제대로 알고 시술을 받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필러는 간단하게 내 외모를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좋은 시술이지만 몇몇 부위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나 컴플렉스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시술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 좀 무서운데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안전한 필러 시술법 잘 정리해 주실 거죠? 오늘은 제가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부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신중하게 필러 시술을 받아야 되는 부위들을 말씀드리고 각각의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필러 시술을 신중하게 받아야 되는 부위가 바로 시술 후에 얼굴의 밸런스가 쉽게 깨질 수 있는 부위입니다. 과하게 시술했거나 또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지 않은 채로 시술을 받는다면 오히려 시술 전보다 더 비대칭이 커질 수 있는 부위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턱끝 필러입니다. 턱끝 필러요? 턱끝은 정말 시술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턱은 필러가 아니면 수술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뼈 수술은 부담되고 무서워서 필러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턱이 작고 왜소한 경우나 또 턱이 너무 짧거나 또 들어간 경우, 또 턱이 너무 좁은 경우, 또 좌우가 비대칭인 경우에 이 전체적인 비율을 조정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술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전체 얼굴형과 비교했을 때 이 턱의 길이나 좌우 폭을 고려하지 않고 시술한다면 오히려 이 나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아주 안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어요. 짧은 턱의 경우에 이 턱 길이 늘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말 그대로 턱끝만 뾰족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잘못 시술했을 때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죠. 인터넷에서 턱 길이가 짧아서 필러 고민하시는 분들 얘기를 보면 다들 길이가 짧으면 무조건 효과가 좋다, 바로 시술해라, 이런 말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턱의 길이가 짧지만 좌우 폭의 균형이 좋으신 분이라면 필러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하지만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거나 이 턱선이 틀어진 경우라면 반드시 시술 전에 이 턱의 길이 또 폭, 좌우 밸런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시술을 진행해야지만 환자분이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이 가능한지, 또 좌우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한지 반드시 경험 많고 숙련된 전문의에게 디자인서부터 시술까지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으신 후에 시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역시 어떤 시술이든 제대로 디자인하고 꼼꼼하게 시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밸런스를 잘 고려해야 되는 부위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마, 눈 밑 커진 필러도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이마 필러 경우 일직선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마 경사 정도를 개선하고자 시술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이마 뼈하고 이 눈썹 뼈 사이 이 굴곡 완화시키고 싶어 시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눈썹 위에만 필러가 주입돼서 저 필러 맞고 오히려 볼록하니 이상해졌어요 하고 그냥 속상함을 토로하는 환자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마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이상하게 볼록해 보여서 필러를 녹이고 재시술을 받길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마 형태를 예쁘게 개선하고 싶다면 가장 고민이 되는 부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과 또 연관된 부위를 자연스럽게 메꿔주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마 볼륨을 원하신다고 이마 중간에만 이렇게 과하게 필러를 주입하는 경우는 마치 돌고래 같은 그렇게 볼록하게 형상으로 시술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눈썹 뼈 위쪽이 꺼진 경우에도 바로 윗부분만 필러를 넣기보다는 이마 전체의 모양과 볼륨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소량씩 디자인하면서 환자분에게 맞는 모양을 찾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이 좌우의 대칭이 잘 맞도록 또 그리고 이마와 연결되는 관자놀이 쪽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마무리를 해야지 환자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마 필러는 처음에는 미간, 이 눈썹 이마 이렇게 생각했다가 점점 부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눈 밑 꺼진 필러 경우도 비슷한데요. 눈 밑이 꺼졌다고 해서 딱 눈 밑에만 시술한다면 여기에 오히려 굴곡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부어 보이거나 또 피부가 울퉁불퉁해서 마치 막 주름이 오히려 저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디안 주름 또 눈 밑 피부 구조와 앞광대의 밸런스까지 잘 맞춰서 시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 눈 밑은 피부가 아주 얇기 때문에 필러가 투명하게 비치거나 울퉁불퉁해질 확률이 높아서 필러 자체도 눈 밑에 맞는 필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담비에서는 눈 주위에는 이테오시아라는 필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러는 간단하게 주사만 하면 끝이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위들은 아주 세밀하게 따져가며 디자인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럼 원장님, 혹시 위험성 때문에 필러 시술을 추천하지 않는 부위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뭐 위험성이라기보다는 좀 조심하자 이거죠. 바로 이제 가슴 필러입니다. 가슴요? 여기에도 필러 시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뭐 그럼요. 의외로 가슴 필러 맞고 싶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수술은 회복기도 길고 또 부담스럽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필러로 이렇게 싹 넣으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필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가슴 필러는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비추천? 이제 그쪽 부위죠. 일단 이제 가슴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슴 보형물하고 비슷한 정도의 필러가 주입돼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형물 크기가 250에서 한 320 정도 돼요. 보통 필러는 1cc거든요. 네. 1cc를 250개에서 320개를 넣는 거예요. 엄청나시죠? 네. 이 정도의 필러 넣는다면 보형물 이용한 가슴 수술보다도 오히려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필러는 결국엔 녹과 흡수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거의 나중 되면 착각 수준이 아닐까요? 나이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가슴 필러는 제가 이제 권하지 않아요. 하지만 윗볼륨이 약간 아쉬울 때는 이제 윗가슴만 지방 이식이나 필러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좀 더 싸고 간단하게 하려고 필러를 택했는데 오히려 가슴 수술 비용보다 더 나오고 또 매년 추가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는데요? 맞죠. 그리고 시술을 하셔도 생각보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도 쉽지 않아요. 이 가슴은 이 부들부들한 연구 조직이잖아요. 이 뼈가 없이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조직인데 이 필러가 이 젤이거든요. 이 젤 형태가 주입되니까 이 원래 가슴이나 모양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필러 특성상 움직임이 있으면 한 곳으로 좀 뭉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슴 모양이 달라지든지 아니면 좀 딱딱해지던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러를 어느 한 부위에 이렇게 대량 넣는 것은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가슴은 정말 고민해야 할 부위네요. 그럼 원장님, 마지막 부위는 어떤 부위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마지막은 바로 정말 제일 많이 하는 팔자 필러입니다. 팔자골이 깊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전체적인 탄력 이게 잃게 되면서 피부가 또 늘어지고 또 이 앞광대 쪽 지방 안쪽 지방도 처지니까 팔자 라인 위쪽으로 볼록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입을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부 지방이 감소되는 거죠. 사실 팔자 필러 자체는 그닥 문제가 되지 않고 저도 아마 제일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죠. 하지만 또 항상 시술 시 또 주의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 팔자 필러 시술할 때는 코 옆에 딱 붙어 있는 이 부분부터 필러를 주입하게 되면 의외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인중이 이게 나오니까 이게 인중이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이 팔자주름은 이 굴곡을 채워서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눈 밑 애교나 앞광대 볼륨이 좀 살아나면 또 훨씬 또 완화되어 보이는 특징도 있고요. 또 만약 팔자주름을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이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시술부터 부분 개선을 해주시고 앞광대 필러나 리프팅을 통해서도 이 앞쪽 볼륨도 좀 채워주시면 팔자를 필러로 이렇게 꽉 채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밝은 이미지 또 깔끔한 이미지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이 두툼해 보이는 팔자위 여기 있잖아요. 팔자위 둔덕을 윤곽 주사로 한 3번 정도 놔주면 팔자위 볼륨은 커트려주고 또 필러를 채워서 팔자가 나오기 때문에 효과는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저는 팔자 필러와 함께 팔자위 둔덕에다가 윤곽 투사를 같이 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와, 필러 간단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은 연구와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시술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인데 시청자분들도 나에게 맞는 시술법을 통해 컴플렉스를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필러 시술 시 주의를 많이 요하는 부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러는 주사 바늘을 찔러서 주입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늘 혈관에 대한 주의를 해야죠. 혹여나 필러를 놓고 나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환자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누울 때 심한 통증을 느낀다거나 피부가 이 멍과는 다른 색깔로 바뀐다거나 또 포로즈가 많이 올라오면서 주위가 붉어지는 염증 증상이 보인다면 최대한 빨리 응급처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담위에서도 필러 응급처치 키트와 줄기세포 치료 또 고압산소 탱크까지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문제는 반드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줄 수 있느냐가 정말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담위 성형외과 피부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양동준 원장 김선희 이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